자, 강간죄 제3부입니다. 그래서 강간죄의 죄수에 대해서 이번 시간은 특강을 좀 해볼 건데요. 이제 하나하나 좀 볼게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피해자를 위협하여 한거 불능케 한 후 1회 간음하고 200m쯤 오다가 다시 1회 간음한 경우, 자, 2회 간음으로 인한 강간은 자, 단순 일죄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보세요. 한 번 간음을 했어요. 그죠? 한 번 간음을 했는데 지금 계속해 갖고 어떻게 돼요? 한 200m쯤. 그러니까 장소만 지금 약간 변경이 지금 있죠. 근데 시간적으로 지금 어떻게 되죠? 계속 접착되어 있고 연속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200m쯤 오다가 또 1회를 간음했거든요. 자, 이 경우에 어떻게 되냐? 그래서 단순 일죄로 보는데 일단 이거 기억하십시오. 200m 간음 사건은 이제 단순 일죄로 보는데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단순 일죄가 되려면은 단일한 범위, 한 개의 범위로서 그러니까 일단 이 여자를 간음하겠다는 하나의 어떤 범의는 고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범죄의 마음. 하나의 그 범죄의 마음으로 인해서, 그죠? 하나의 범죄의 마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연속해 갖고 지금 장소만 지금 200m, 그러니까 살짝 떨어져 있는 곳에서 지금 죄를 저지른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단순 일죄로 갑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단일 범위, 하나의 범위죠. 그죠? 여자를 강간해야 되겠다는, 간음해야 되겠다는 하나의 범위 하에서 계속적으로 연속된 상황에서, 영어로 얘기하면 continue죠. 그죠? 계속된 상황에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단순 일죄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200m 간음 사건, 그죠? 1회 간음하고 200m쯤 오다가 또 1회 간음한 경우, 자, 이 경우에는 단순 일죄라고 좀 기억해 놓으시고요. 지난 시험에는 21년도 법원행정고시에 나왔고요. 22년도에는 또 해양경찰 시험에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저 간간히 한 번씩 물어봐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뭐냐면은, 자, 한번 봅시다. 자, 강간범이 강간 후 강도의 범위를 일으켜서 재물을 강취했대요. 자, 일단 지금 먼저 한 거는 뭐야? 강간이죠. 먼저 강간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강도짓을 한 거야. 그죠?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 따로 국밥이야. 거기다 좀 적어봐요. 뭐라고요? 따로 국밥. 자, 따로 국밥이라고 좀 적어봐요. 자, 여기다 적어볼까요? 네, 따로 국밥. 따로 국밥. 왜 따로 국밥이냐면은 강도 강간이 되지 않는 강도 강간죄, 우리 형법 제 339조에서 말하는 저 밑에 적어놨잖아요. 강도 강간이 되려고 한다면은 일단 강도짓을 먼저 하고 강도의 신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강간을 저질러야 돼요. 그래야지 형법 제 339조 제 강도 강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에처럼 강간한 사람이 나중에 강도의 범위를 일으켜서 강도짓을 하게 되면은 경합범으로서 각각 따로 국밥으로 빼는 것입니다. 되셨나요? 요 문제가 지난 2017년도 법원행정고시에 나왔었죠. 그죠? 근데 유독히 그 경찰 시험에서는 법원행정고시 문제를 많이 울가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좀 특히 법원 문제가 좀 깔끔한 경우가 좀 많고 또 그리고 뭐 좀 뭐라 그래야 되냐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정답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그냥 쉽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특히 법원행정고시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알아두셨으면 하고, 자, 이 두 개의 사례는 구분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강간을 먼저 하고 나서 강도의 범위를 일으켜서 강도짓을 한 경우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강간죄 하나, 강도죄 하나 따로 국밥으로 빼는 거고요. 경합범으로. 자, 그것이 아니라 먼저 저지른 것이 뭐야? 강도를 저지르고 나서 그 다음에 여자를 강간하게 되면은 이 경우에는 바로 형법 제 339조에 말하는 강도 강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요 두 개의 사례를 구분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339조 강도 강간죄는 일단 중요한 거는 강도의 신분을 보유해야지 돼요. 법조문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우리 법조문에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때에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강도 강간이 되려면 무조건 뭐예요? 강도짓을 먼저 하고 나서 강도의 신분을 보유하고 나서 강간을 해야 바로 339조 강도 강간죄가 된다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따로국밥으로 강간을 먼저 저지르고 나중에 강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은 따로국밥으로 뺀다는 거. 그죠? 예, 전혀 다른 거라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되셨고, 이제, 보시면 이제, 밑에 아래 봅시다. 요거는 이제, 뭐냐면요.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 이거는 왔다리 갔다리, 미친놈이, 왔다리 갔다리 한 지랄한 거거든요. 이건요. 이게 뭐냐면은, 자, 강간범이 강간을 했어요. 근데 종료 전에 또 강도를 또 해요. 그리고 나갖고 또 강간을 계속했어요. 이거 미친놈이죠, 완전히. 이거 또라이죠. 그죠? 자, 이 경우에 어떻게 되냐는 거야. 이 경우에 어떤 분은 그래서 강간하고 강도했으니까 각각으로 해갖고 강간죄 강도죄 그래서 경합범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경우 거기다 좀 적어볼래요? 왔다리 갔다리 사건 그죠? 강도했다 강간했다 왔다리 갔다리 강도했다 강간했다 잠깐만요 했다 또 강간했다. 먼저 강간부터 먼저 있네요. 자, 강간하고, 그 다음에 또 강도하고, 또 강간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완전 또라이죠? 그러니까 강간하고, 강도하고, 또 다시 강간하고. 계속 왔다리 갔다리 했거든요. 이 경우에는 뭐냐면요. 그냥, 강도 강간죄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339조를 갖다가, 그대로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험에서는요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한 또라이 있잖아요 강간하고 강도하고 다시 강간한 요 놈을 갖다가 죄명을 물어봤어요 근데 그 죄명이 뭐냐면은 강도 강간이라는 거 그래서 18년도 변호사 시험과 20년도 수사경과 시험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두 번째 행위인 이 강도하고 뒤에 강간을 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강도죄 하나, 강간죄 하나 따로국밥으로 하면 형량이 얼마 안 나와요. 근데 강도 강간이 되게 되면은 바로 10년 이상의 징역이 되는 거죠. 형량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강도 강간으로 봤다는 걸 좀 알아두십시오. 되셨나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3번에 보면은 강간의 수단으로 폭행 협박을 했대요. 자, 여러분. 강간죄 자체가 뭐야? 폭행과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거잖아요. 그죠? 자, 법조문을 다시 한번 봐볼게요. 자, 보세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구속요건 자체에 바로 폭행과 협박이 들어가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 그러니까 구속요건 자체에 그 행위태양에 폭행과 협박이 들어가는 경우 이런 경우를 바로 이제 흡수라 그러는데 더 좀 멋있게 얘기하면은 형법적으로 멋있게 얘기하면 법조경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법조경합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뭐 요런 게 요런 범죄가 하나 있다고 봅시다. 요런 범죄가 하나 있는데 법조경합의 형태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강간이라고 봅시다. 이 동그라미 덩어리가 강간이야. 동그라미 덩어리가 강간인데 예. 요 부속품 여기 조그마한 부속품이 있죠. 요 부속품이 폭행협박이다. 이 부속품이 폭행협박이다. 이러면은 요 부속품에 해당되는 거 있잖아요. 요게 폭행협박이란 말이에요. 강간죄에서. 자, 요런 경우를 우리는 형법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법조경합이라 그래요. 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좀 멋있게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요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됐다고 보자. 자, 강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생겼다고 한다면은 여기 부속품이 만약에 폭행협박이란 이런 부속품이 있어. 그러면 요 부속품을 여기다 끼워 넣으면 어떻게 돼요? 완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법조경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속요건을 일부 보유하고 있는 이런 형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간의 수단으로 폭행협박은 그래서 폭행협박은 강간죄에 흡수돼서 법조경합의 형태이기 때문에 따로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폭행협박은
그래서 강간죄에 전부 다 쓸어 담아진다는 거. 자, 이러한 형태, 그죠? 폭행과 협박이 강간의 수단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또 실제가 또 그 법조문에 그랬잖아요. 폭행과 협박으로, 그죠? 폭행과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것을 법조 경합이라고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4번에 한번 가볼까, 이제? 4번에 보면은 감금하고 강간 미수에 그쳤거든요.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요. 이런 사건이었었어요. 남자가 그 여자가 되게 예뻤나 봐요. 그래서 이제 강간을 하려고 집에 간다는 걸 집에 못 가게 딱 방문을 잠가 버렸어요. 그럼 일단 감금이 된 거죠. 그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돼요? 여자에게 강간을 시도하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 어떻게 됐냐면은 상상적 경합입니다. 한 개의 행위로 인해서 여러 개의 죄에 바로 구속 요건을 건드리는 경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으로 가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자, 감금과 강간 미수의 이런 범죄가 있었는데 어떤 거냐면은 웬 남자가 여자가 예뻤나 봐요. 그래서 그 여자를 강간하기 위해서 방문을 잠궈 버렸어요. 방문을 잠궈 버리고 그리고 막 그 여자의 막 그 옷을 갖다가 막 이제 벗기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끝내 성기를 삽입은 못했어요. 성기는 삽입 못하고 그냥 그거로 끝나버렸는데, 자, 이 경우에 옛날 판례죠. 83도의 323 판결인데 이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의 행위로 인해서, 그죠? 그래서 방문 잠그고 여자 간음하려고 하는 바로 그 한 개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한다 해서 상상적 경합으로 봅니다. 이 경우에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보호법익도 다르죠, 이거. 그죠? 강간죄와 감금죄는 보호법익도 달라요. 그래서 우리 형법에서 그 대법원 판시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 죄수를 따질 때는 구속요건적 내용을 갖다가 고찰하고 그 다음에 보호법익 측면을 또 고찰하라고 두 개를 갖다가 지금 우리 대법원에서 또 판시한 바가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장 가셔서 죄수를 따져볼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요거 한번 적어 볼게요. 자, 뭐를 갖다가 생각해 보셔야 되냐면은 구속요건적인 것을 고찰해 보고, 또 하나는 보호법익면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고려했을 때 죄수를 따져보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좀 알아두셨으면 하고, 그래서 저는 공부할 때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죄에 해당하는 보호법익을 꼭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좀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각 죄를 공부할 때. 자, 이제 5번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이거는 제가 왜 여기다가 좀 길게 해놨냐면은 이게 특별법이거든요. 성폭력범죄 특별법인데 당시 22년도 법원행정고시 시험에 나왔었는데 이거 당시 그 애들 엄청 틀렸어요. 그리고 저한테 와갖고 막 물어봤는데 저도 그때 당황했어요. 이거 이상하다. 왜 이게 답이 이거지? 막 이렇게 헷갈렸고 했는데, 그래서 요거를 좀 죄수 관련돼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성폭력범죄 특별법에서 말하는 그 바로 주거침입 강간죄라는 것이 있거든요. 자, 이거는 뭐냐면요. 주거에 먼저 침입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강간을 했을 때, 주거침입 강간, 성폭력범죄 특별법에서 말하는 바로, 주거침입 강간죄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해당된다는 거거든요.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그죠? 주거침입 유사강간죄, 그죠? 여기 나와 있는데, 자, 한번 봅시다. 여기 읽어볼게요. 판시 내용. 자, 여기 보시면은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 강간죄 등이 주거에 침입한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에 사람을 강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일종의 신분범이라 그랬습니다. 적극이라는 얘기는 그렇다 이런 말이에요. 오케이 이런 말이에요. 그 실행의 착수 시기는 언제냐? 주거에 침입한 후, 이거 중요합니다. 주거에 침입한 이후에 어쩐다? 강간을 했을 때 바로 강간 등의 실행행위를 나아갔을 때 바로 실행의 착수로 봤어요. 그래서 주거 침입 시가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여기 중점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좀 적어 볼게요. 그래서 중심적인 것이 뭐라고요? 주거 침입 시가 아니라는 거야. 실행의 착수 시기가 실착이 어쩐다? 주거 침입 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거 침입 시가 아니다.
요거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거침입 강간죄 같은 경우에 성폭력범죄 특별법에서 말하는 주거침입 강간죄 같은 경우에는 실행의 착수시기가 주거침입 시가 아니라 어쩐다? 여기 나와 있지만 주거침입 시가 아니라 뭐라고? 주거에 침입한 이후에 강간죄 등의 실행행위에 나아갈 때, 폭행협박이죠. 나아갈 때 실행의 착수로 봐요. 그래서 시험지 여러분들이 잘 틀리는 것이 뭐냐면은 성폭력범죄 특별법에서 말하는 바로 주거침입 강간죄에 있어서 실행의 착수가 자꾸 주거침입시로 자꾸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여기 좀 되게 길게 남았는데 요 판시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그 실행의 착수 시기는 언제라고요? 주거 침입한 후에 강간죄 등의 실행행위에 나아간 때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아래 한번 가볼게요. 이제 아래 가보시면은 여기 이런 게 나와 있네요. 자, 봅시다. 강간죄는 사람을 강간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한거 불능케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개시한 때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실제 간음행위가 시작되어야만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법리는 바로 유사강간의 죄도 같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알아두시고요. 또 당시 요 사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요. 남자가 뭐 주점에서 술을 처먹었나 봐요. 근데 그 술을 처먹고 있다가 그 접대부 아가씨 보고 그 피해자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화장실 간다고 얘기해 놓고 나갔고 막 그 화장실 쪽으로 막 여자를 끌고 갔나 봐요. 그죠? 같이 따라갔나 봐. 남자 화장실까지. 근데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지 않고 갑자기 느닷없이 그 여자를 갖다가 그 여자 화장실 쪽으로 밀어 넣은 다음에 갑자기 그 남자가 자기 성기, 그 고추죠. 그 고추를 그 피해자 입에다 갖다 대고 넣으려고 했어요. 그러고 나갖고 그 피고인에게 그 있잖아요. 그 성기를 이제 피고인이 그 여자의 그 성기를 손가락을 갖다가 거기 이제 빤스 속에 넣으면서 이제 성기에 넣으려고 한 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심 판례 골자는 뭐냐면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뭐 어떤 거냐면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요렇게 한번 봅시다. 당시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했던 것이 뭐냐면은, 이게 주거에 침입해서 유사강간을 저질렀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경우에는 뭐냐면은, 자, 한번 봅시다. 여기 제가 따로 요약을 해놨는데,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는 그 자체가 유형력 행사예요.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봤냐면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는 그 행위 자체가 어쩐다? 유형력 행사이기 때문에 폭행에 해당되는 유형력 행사이기 때문에 먼저 유사강간을 먼저 저질렀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주거 침입한 다음에 강간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끌고 가는 그 자체가 뭐다? 바로 폭행행위에 해당된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들어갈 때 이미 피해자에게 유사강간 등의 성범죄 의혹이 있다고 보이고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피해자를 억지로 끌고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게 한 이상 그와 같은 피고인의 강제적인 물리력 행사가 어쩐다는 거야. 유사강간을 위하여 피해자의 한거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 한번 봅시다. 예, 제가 여기 정리해 놨는데 여기 볼게요. 여기 빨리 가는 게 답답하다. 자, 여기 봅시다. 지금 성폭력범죄 특별법에서 말하는 주거침입 강간죄 같은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하고 나서 나중에 강간했을 때 성립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전에 그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그 화장실에 끌고 들어가는 그 자체가 뭐다? 바로 유형력 행사인 폭행으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뭐가 유사강간이 이루어졌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따로 주거침입이라는 것은 묻지 않았고 바로 그냥 유사강간으로 바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걸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다시 한번 주거침입 강간죄에 있어서, 그죠? 성폭력범죄 특별법에서 말하는 주거침입 강간죄에 있어서 실행의 착수 시기가 언제다? 주거침입 시가 아니라 바로 주거에 침입한 이후에 강간죄 등의 실행행위에 나아간 때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시간이 또 촉박하네요. 그죠? 다 됐죠? 그죠? 예. 여기서 마칠게요. 그리고, 또 가능하면 4부를 제작해보고 싶은데, 4부 하면 너무 여러분 힘들어 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